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선생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드레입니다. 네, 저는 영어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네. 설날인데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새해가 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게. 이제 좀 둔감해지지 않나요? 이런 연휴, 명절 이런 거에? 나만 그래요? 그 의미는 둔감해지고요. 네. 돈이 많이 나가지 아무래도. 그렇지. 그럴 그렇지, 때는 그렇지, 느낌이 그렇지. 오죠. 아, 명절이구나. 맞네. 네. 저는 아직 그렇게 조카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네. 이것들이 다 중고등학생이라 이제. 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세뱃돈을 줍니까? 미취학, 초딩, 중딩, 고딩 이렇게 나눠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취학이면 한 10,000원. 10,000원이라는 게 애들이 잘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적절한 정도. 초딩이다. 한 2, 3만 원. 오, 많이 주네. 중딩이다. 그러면 약 5만 원 이내. 고딩이다. 그렇지. 고딩을 맞닥뜨리는 건 올해가 처음인데 고딩이 5만 원이었을 것 같은데. 그대로 5만 원을 유지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그게 이제 올라가면 조금 권위가 서긴 하지 사실. 그렇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많이 준 거야. 친밀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맞아, 확실히 맞아. 차이가 좀 나긴 해요. 애들이 나를 그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보더라. 그렇군요. 저는 제 친조카가 이제 나를 알아보는 정도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비싼 걸 많이 사줬어, 집에. 걔는 몰라. 이게 참 너무 억울하고, 얘가 빨리 좀 말도 하고, 나랑 친해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애들이 참 나이가 많아졌어 이제. 그러겠네.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하나 몰라. 큰일 났어. 그러네. 대학교 가면 오히려 안 주지 않아요? 그것도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네. 나도 대학교 때 매년 그렇게 이제 주시진 않고, 이모부나 아니면 뭐 삼촌이 한 번씩 파격적으로 찔러줄 때가 있었어. 야. 군대 가기 전에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기억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영화관 직원이어서 참 편한데, 저는 돈을 준 적은 없고, 영화 티켓으로. 티켓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에 비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나도 영화 티켓을 사가지고 내려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수익이 없는 애들한테 다 동일하게 영화 티켓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장수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요? 장수도 한 잔씩? 2장이 기본이 한 세트죠. 그래. 뭐, 한두 개 더 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영화 티켓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영화 티켓 그러면 영화까지도 명시된 걸 주는 거야? 아니요. 그냥 다 볼 수 있는. 메가박스에서 볼 수 있는. 그렇구나. 애들 속으로 막 시집 가야 되는데, 집이랑 뭔데? 왜 이래, IMAX 가야 되는데, 자꾸 MX에서 보라고, 이러면서. 좋아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뭐 이런 고민하시다가 영화 보시라고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 오늘 영화 쉽지 않네요. 네. 왜 내 영화를 오늘 당일날. 설날. 야, 이거 어떻게 갖다 붙일지 한번 봅시다. 이 영화는 참 설 당일날 보기 좋은 영화예요. 왜냐면 춥잖아요. 그럼요. 아무리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설 당일만은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그렇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죠. 네. 쉽지 않지. 쉽지 않죠? 그리고 설 당일날 아침 일찍 일어난 다음에 창문을 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찬바람이 이렇게 싹 불면서 눈도 쌓여있고 야 우리 집은 도시인데 회색빛 도시여서 지평선을 본 기억이 없는데 야 시골에 오니까 지평선도 보이고 눈도 이렇게 쌓여있고 야 저기 이렇게 하얗게 소복히 쌓인 눈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나만 혼자 밟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새벽이 설 당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윈드리버를 보시면 된다. 설원에서 펼쳐지는 사륙극. 어차피 우리가 좀 이따가 사육된 닭이나 돼지나 이런 걸 먹는단 말이야. 인정합시다. 힘들게 붙인다. 풀만 먹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윈드리버를 새벽에 보시고 야. 설 당일 아침 식사를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날 하루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요. 뭐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내 말바 아니지. 영화는 좋아요. 영화 좋아서 뭐 많이 남고 네. 알싸한 기분이 남고 하는데 그렇죠. 설 당일날 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이유. 주목하라. 테일러 셰리던. 테일러 셰리단. 우리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종종 이름을 들어봤을 감독.
근데 이 양반이 원래는 배우 출신이었어요. 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가 이제 영화 감독이 됩니다. 이야. 그래서 이 영화로 칸 국제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감독상을 받아요. 이게 데뷔작이죠? 네. 장편 데뷔작.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잘 찍은 거야. 네. 그러면 이 양반이 뭘 쓰고 뭘 찍었냐. 원래 선즈 오브 아나키 뭐 이런 미드가 있어요. 거기 조연이었어. 선즈 오브 아나키가 뭐냐면 미국 폭주족 애들 얘기야. 마초란 얘기지. 네. 거기 정말 자기한테 딱 어울리는 역할을 했어요. 폭주족, 거친 남자. 네. 그리고 시카리오 각본을 씁니다. 뜬금없이. 그리고 로스트 인 더스트 각본을 씁니다. 뜬금없이. 그 다음 윈드리버의 각본을 쓴 다음에 자기가 감독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첫 영화가 바로 윈드리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셰리던이라는 재능 있는 헐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 겸 감독, 이제 곧 작가 감독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싶은 사람의 첫 영화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필견의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개봉했었고 그렇습니다.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게 일반판과 감독판이 나눠져가지고 네, 뭐냐 왜 나눠놓은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그렇죠. 굳이 감독판으로 보기 위해서 CGV를 갔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거기서 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좀 부끄러웠어요. 네. 6분인가 정도가 잘려나갔다. 야, 6분이나 잘랐어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 뭐 하여튼 1, 20년 전에는 극장에서 막 한 3, 40분씩 자르고 막 이랬대요. 3시간짜리를 막 2시간으로 만들고 극장에서 그냥 네. 틀면서. 근데 이제 이건 6분 잘라냈다 하길래 야, 요즘도 그래? 라면서 되게 놀라기도 했고 그 네. 6분이 도대체 뭘까? 하고 나중에 봤는데 그 6분이 가장 중요한 6분이에요. 중요하죠. 네. 동기가 되는 장면인데 네. 그걸 그냥 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갖다 붙였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네. 왜냐면 그 장면 하나로 등급이 낮아지면 그렇죠. 들 수 있는 관객 숫자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네. 아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걸 자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등급을 낮게 받아서 15세로 결국 그래서 일반 버전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잘라서 편집한 버전으로 개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감독판이다 해가지고 뒤늦게 다시 그걸 또 틀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감독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러고 야 그래요? 그것만 자르면 등급이 낮아져요? 많이 틀어주세요? 할 리가 없잖아. 뭐라는 거야? 씨. 있을 수 없는 일이 불과 작년에 일어났던 거죠. 네. 그래서 보시려면 이제 극장에서 볼 일이 없으니까 반드시 감독판으로 보시라. 그리고 이 감독판으로 보시라는 저의 한마디 때문에 온 가족과는 절대 볼 수 없는 영화가 된다. 절대 볼 수 없어요. 네. 일반판으로 보면 어쩌면 가족들이 같이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감독판이면 볼 수 없어. 네. 보셔야 야, 돼요. 근데 안 봐가지고 네. 말을 얹을 수가 없는데 네. 감독판으로 봐야겠네요. 네. 쿵푸어3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말을 얹을 수 없었구나. 네. 그럼 어떤 영화인지 조금 설명을 김 선생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아니 뭐 나한테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래? 설득하려고. 지금 당장 다운받아서 보고 싶어지게 설득해보면 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참혹하고 냉정한 스릴러. 이게 굉장히 차가운 영화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스릴러 하면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범죄 스릴러라고 하면 전 굉장히 뜨거운 느낌을 받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막 야야쩌야쩌 막 욕을 한다던가 음악이 막 나오면서 결국 이제 각성 혹은 광분 피나무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해. 주인공이 제레미 레너인데 제레미 레너가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미국엔 종종 아직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늑대들이 있기도 하고 곰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사냥을 해야 되는 일이 종종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사냥하는 사냥꾼이야. 그래서 발자국을 추적하고 보통 혼자 다녀. 말수도 적고 사람들에게 인망은 두텁지만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딱 배 감독의 반대군요. 네.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걸 볼 때만큼은 조용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엘리자베스 올슨이 연기한 여자 FBI 요원을 도와서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인데 네. 이게 어떤 복수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이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어떤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혹은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런 악당을 만났을 때 어떡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냉정함을 유지해요, 이 영화가. 그래서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
언젠가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싶었다. 그래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이유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 이유에서 이 참혹한 현실을 그린 냉정한 스릴러라는 이유가 되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미국에 있는 인디안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는 평균 일반인의 경우보다 4배래요. 평균적으로 인디안 여성들이 미국 일반 여성보다 살해당하는 비율이 10배래요. 그리고 미국 인디안 지역 중에 가장 넓다고 알려진 윈드리버 지역의 평균 수명은 49세, 실업률은 80% 이상. 정말로 척박한 땅인 거예요. 굉장히 참혹한 현실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여기서 근데 누군가에게 원한을 풀 수밖에 없는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걸 그래서 이 영화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살인사건이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영화를 다 본 나의 감상은 뭐냐면, 복수를 끝냈다라기보다는 복수를 끝내도 내일 우리의 현실은 똑같다. 이 현실을 내가 처음으로 직시하게 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하루하루 분노해서 살 게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게 이 사안의 본질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려는 의지가 필요하구나. 이걸 설명해 주는 영화인데, 그걸 내가 다 보고 나서 멋있게 말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영화를 볼 때는 그냥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죽였을까? 이 사람을 이 사냥꾼과 신참 FBI는 잡을 수 있을까? 굉장히 정통적인 스릴러 방식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보는 동안은 그런 느낌을 못 받다가 정통적인 스릴러 한 편을 보고 났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차분해지지? 냉철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지? 뭐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굉장한 수작이다. 네. 그러니까 뭐 영화의 사회적 힘이라고 했을 때 영화는 뭐 정치적이다라는 문장도 있던데, 윈드리버를 보면 그런 문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한번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어요, 그죠? 근데 윈드리버를 보고 나면 정말 생각을 하게 돼요. 와, 내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지역이 미국에도 있구나. 내가 그걸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렇죠. 내 주변 이웃 중에도 어떤 계층,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구나. 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시켜주는 게 이 영화 아니고는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될까? 네. 오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공이 또 그런 영화만 만드는, 그런 이야기만 쓰는 테일러 셰리던. 이렇게 쓱. 야, 얘 잘 말한다. 이렇게 툭 풀어줘야지 또. 약기운이 조금 내려갔나 봐? 나랑 이제 눈도 맞추고 내 말 듣네? 말이 마무리하라는 거지. 왜 이렇게 말 빠따가 길어. 이러다 대구에서 만날 기세야. 아니, 서울에 추천하는 영화로 윈드리버를 갖고 와가지고 말이 왜 이렇게 길어. 눈이 오잖아, 눈이. 강원도가 고향이신 분은 반드시 봐야 한다. 강원도가 고향의 힘으로 평창 올림픽을 보시라. 너무 거긴 핫해. 냉철할 필요가 있어, 우리. 빨리 세 번째 해, 세 번째. 세 번째 이유. 아직도 안 했어서 이제. 자, 세 번째 이유. 테일러 셰리던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영화의 장르를 제 마음대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지정학적 스릴러 영화. 아, 굉장히 위치가 중요하구나, 이 사람은. 괜찮다. 그렇죠. 네. 이 영화에서 대자연의 엄숙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숭고해져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막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제레미 레너가 영하 10몇 도 이하의 땅에서 맨발로 몇 킬로 이상을 만약에 뛰면, 심박수가 몇 이상이 되면 입에서 피가 역류할 거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질식하게 된다고. 도망가다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동하다가 단지 뛰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죽이는, 자신의 몸이 얼어붙어가지고 핏방울들이 얼어붙어서 역류해서 질식해서 죽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 대자연 앞에서 우리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약간 살짝 곁다리를 빠져보자면 이런 비슷한 느낌을 보여준 리암 니슨이 나오는 황대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한 편에 있어요. 제목이 뭐지? 그레이. 더 그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미국의 로키 산맥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숭고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냐를 보여주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미국 북부의 설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엄숙함을 느끼게 해준다. 제가 이제 못 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야, 내가 저기 앉아있으면 굉장히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겠구나. 네. 그걸 이렇게 쫙 조명해주는 영화인데, 이 테일러 셰리던이 그래서 공히, 각본을 쓴 로스트 인 더스트나 아니면 시카리오도 어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어떤 선에서 밀려난 지역에 있는 사람. 로스트 인 더스트도 미국 남부에 망해버린 텍사스 변방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다음 달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얘기를 결국은 서부국 비슷한 도둑들이 나오는 하이스트 무비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척박해진 텍사스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시카리오는 미국과 멕시코는 땅이 붙어 있고 수만 대의 차가 무시로 드나들고 내가 차 타고 조금만 넘어가면 이런 세상이 있네?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후아레즈라는 동네에도 이 골목에서는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고 네. 이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참수된 시체가 널려 있네? 근데 그곳이 내가 있는 곳과 멀지 않네? 톨게이트 하나 지나면 닿을 수 있는 곳이네? 이런 걸 계속 상기시켜준단 말이죠. 네. 윈드리버로는 이제 드디어 인디안 보호구역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 시리들의 다음 작품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만약에 오면 평창 변방에 이제 눈밭에 뭐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또 이제 몰입하면서 볼 수 있겠지만 JSA 뭐. 아 그렇지 안 왔으면 좋겠다. 배 감독님의 표현처럼 지정학적 스릴러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게 네. 테일러 셔리던이 각본을 쓰거나 연출한 영화를 보면 보고 나면 생각나는 익스트림 풀샷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역을 잡아주는 샷이 꼭 생각이 나고 꼭 잡아주거든요. 네. 로스트 인 더스트도 진짜 그 텍사스에 덥고 쪄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잡아주는 그 풀샷. 네. 윈드리버의 그 광활한 벌판에서 사람이 죽어간 흔적. 네. 그 다음에 시카리오도 멕시코로 국경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의 항공샷이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그냥 걔는 여기가 이 장소야라고 보여주는 그런 기능적인 활용 말고도 그 샷만으로도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연출이 가미되게 되는데 정말 한 장면이 꼭 떠오르게 만드는 그게 참 테일러 셔리던의 글의 힘이 아닌가. 또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를 읽고 그러니까 이 윈드리버는 자기의 첫 연출작이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감독이 이제 테일러 셔리던의 각본을 가지고 연출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시나리오를 읽고 아 이건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게 그 시나리오 안에 그게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연출들이 그걸 한 게 아닌가. 물론 그걸 캐치해낸 연출들이 대단한 면도 있겠지만 테일러 셔리던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제가 구했어요. 당연히 영어더라고. 난 그래서 캐치를 못하겠다. 모르겠어. 아 진짜. 영어로 써놨어. 풀샷, FS. 그러니까 그렇게 안 적어놓더라고. 난 지금 대사 해석하기 급급해서 그걸 못 느꼈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그래서 파주로 와서 그렇게 찍을 리가 없다. 미국에서 계속 하겠지만 알았어. 이제 볼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딱 하나의 문장을 읽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놓아주세요. 행복한 설 제발 놔줘. 볼게. 행복한 설 당일날 눈밭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꼭 이 영화를 추천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수상소감에서 한 말이에요. 깐에서. 우리는 북미에서 원래부터 살던 주민들을 대우하는 방식이 굉장히 우리 국민에게는 크나큰 부끄러움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슬프게도 우리 정부는 냉담과 착취의 교활한 혼합으로 그 수치스러운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디언을 괴롭히는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일은 주먹을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곳에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 스릴러 찍는 영화 감독이 이 말을 함에 있어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이 이 감독의 대단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러고 싶지만 영어로 시나리오를 쓰는 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네. 아무튼 꼭 보시고요. 내일은 좋은 영화 가져올게요. 볼게. 진짜 볼게. 설득됐나? 네. 설득된 거야? 아, 영화 좋으니까 꼭 보시고. 형 왜 귀에서 피를 흘려? 여기서 내가 지금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40분 더 할 것 같아가지고. 뭐, 이 되게 오랜 시간 얘기했지만, 설에 추우니까 추운 영화 한 편 보세요. 뭐 이런 거 아니야. 되게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옵니다.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